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고민사에서 출판된 2020년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의 CBT 복원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BT 기출 복원 문제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간연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같이 보셔도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에 가변 저항기로 용접 전류를 원격 조절하는 교류 용접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가변 저항이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조절, 요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는 교류 용접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용접기는 가포화 리액터형입니다. 가동철심 같은 용접기는요, 철심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이런 두 가지의 철심에 의해서 전류를 조정하고요. 가동 코일형 같은 경우는 1차, 2차 코일에 의해서 전류가 조정이 됩니다. 탭 전환도 코일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요. 가스 용접 시 토치의 팁이 막혔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돼 있죠. 자, 팁이 막혔다는 것은 가스 용접할 때 너무 가까이 용접을 했을 때 모재 부분에 이제 용해된 물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팁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 팁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장치를 가지고 팁 클리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번에 팁 클리너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요. 연강용 가스 용접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서 틀린 거라든지 아니면은 맞는 거, 이런 것에 주의해서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SR이라고 하는 것은요, 응력을 제거한 거 이렇게 됐는데요. 같이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SR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이런 내용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응력 제거를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로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응력 제거는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가 잘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 수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NSR이라고 하는 것은요, 응력을 N자가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응력을 제거하지 않는 것, 이 내용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CACB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CACB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스 용접봉이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6, 43은요, 요것은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번이 맞고요, 라번의 최소 전단 강도라는 것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에는요, 청백색의 겉불꽃에 둘러싸인 무광의 불빛, 여기 있는 무광, 색깔이 없는 불꽃, 요 내용하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불꽃 조절이 어렵고 납땜이나 수중절단의 예열 불꽃으로 사용되는 것. 자,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죠. 여기서 수중절단이란 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수중절단에 사용하고 색깔이 없는 불꽃은 바로 수소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스는 불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가스는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수중절단에 많이 쓰는 그런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 수소, 가스, 불꽃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가스 용접에 가장 많이 쓰는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이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불꽃이 또 되겠습니다.
자, 5번에요. 직류 정극성에 대해서 용접의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직류 용접에서는 정극성하고 역극성 두 가지의 이제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CSP를 이제 직류 정극성이라는데요. 배우실 때 이 정극성은 이제 우리가 양모 이렇게 봅니다. 양극이 모재이다. 그러니까 모재가 양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재 부분에는 열이 70%가 발생을 합니다. 70%의 열이 발생하니까 모재가 빨리 녹고요. 그 다음에 깊게 녹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용접 상태는 하면은 쭉 보시면은 모재 용입이 깊다. 자,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재만 깊은 게 아니고요. 모재 부분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모재가 깊이 녹으면서 이 폭은 아주 또 좁게 됩니다. 폭은 좁고 깊게 녹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음극은 용접봉이 되죠. 음봉이라 했어요. 용접봉은 여기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은 속도가 늦게 녹아요. 그래서 용접봉의 속도는 늦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가번의 용접봉의 용량이 빠르다. 그 다음에 모재 용입이 낮다. 이것은 우리가 DCR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류 역극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에서 변형 교정 방법이 아닌 거. 자, 용접을 하게 되면요, 이 모재 부분이 변형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와요. 이렇게 변형이 된 모재를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변형 교정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판의 두께라든지 어떤 모재의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번의 얇은 판에 대해서는 점수축법 맞는 말이고요. 형제에 대해서는 직선수축법. 자, 이것도 맞습니다. 롤러에 거는 방법. 롤러에 거는 방법도 맞는 말인데요. 얇은 모재가 변형이 됐을 때 롤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변형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논의 풀림법, 풀림이라 되어 있죠. 풀림법인데 이 논의 풀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열 처리 중에서 풀림 처리라는 거 있습니다. 용접 후에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변형이 아닌 거니까요. 자, 해설해 보시면은 3번에 가열 후 해머질 하는 방법. 가열한 후에 해머로 변형된 부분을 이제 펴주는 것이라든지 이제 피닝 망치로 피닝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형 교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부분에 보시면요. 아세틸렌가스 1리터의 무게는 1기압 15도씨에서 보통 몇 g이냐. 자, 이거는 고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리터 1기압에서는 1.175g. 이 숫자는 정확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에서 한자라도 틀리게 되면 틀린 답이 되니까요. 1.175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에 보겠습니다. 용접 금속 및 모재 수축에 대해서 용접 전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용접 전에 이렇게 나왔고 반대 방향으로 굽혀 놓고 작업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반대 방향을 우리가 다르게 하면은 역방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방향. 그러면 답이 다 나왔어요. 원래 이제 용접을 해야 될 모재가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부위를 용접하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굽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 굽은 각도가 예를 들어서 5도가 이렇게 위로 굽었어요. 그러면은 용접하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5도를 이제 반대로 굽혀 놓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용접이 하면서 5도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수평이 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접 전에 반대 방향으로 굽혀 놓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변형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정적 2차 전류가 200A, 정적 사용률이 40%, 아크 용접기로 150A의 용접 전류를 사용 시에 허용 사용률은 얼마이냐? 자, 밑에 이 공식도 있는데요. 정적 2차 전류의 나누기 실제 용접 전류의 여기서 제곱인데요. 빠졌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정격 2차 전류의 제곱 나누기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정격 사용률입니다. 사용률 이렇게 돼요. 요 퍼센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요 제곱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치를 넣어보죠. 정격 2차 전류값은 200A죠. 200이죠. 200의 제곱에 나누기 실제 사용 전류값이 150A가 되겠습니다. 150의 제곱 곱하기 사용률이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에 곱하기 200이 되고요. 150에 곱하기 150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4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를 쭉 누르실 때는요. 200 곱하기 200 곱하기 40까지 하시고요. 나누기 하고 150 또 나누기 150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71.1%가 나올 거라요. 자, 요 71.1%가 안 나오면은 계산기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자, 이렇게 돼요. 200 곱하기 200에서 여기다 적어 놓고요. 150 곱하기 150에서 여기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적은 200 곱하기 200 나누기 150 곱하기 150을 수치를 나눠 주시고 다음에 40을 곱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0번에요. 용접에 해당하는 이제 것은 됐는데요. 우리가 용접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용접, 그 다음에 압접, 그 다음에 납땜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용접이라는 것은 모재가 완전히 녹은 상태죠. 모재를 용융시켜서 용접하는 것을 말하고요. 압접은 이제 모재가 온도를 가해야 하는데 이제 녹기 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압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납땜은 모재를 녹여서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가번의 초음파 용접이나 업셋 맞대기는 바로 요 압접에 해당하고요. 연납땜은 납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번에 있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 바로 용접에 들어가죠. 우리가 아는 피부 아크라든지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 그 다음에 프록스 코드 아크 웰딩 이런 것은 전부 다 용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요. B 스케일과 C 스케일이 있는 경도시험법. 경도시험법은 단단함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도시험법의 종류가 이 밑에 있는 가나 다라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요. B 스케일이란 말하고 C 스케일이 있는 경도는 바로 로크웰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해한다든지 이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도 시험 중에서 B 스케일, C 스케일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로크웰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조금 더 단순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12번에요. 용접부 시험 중 비파괴 시험법이 아닌 것. 이 용접 시험이 크게 봐서 비파괴하고 파괴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파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을 파괴시키지 않고 시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파괴 시험은 재질을 파손시키면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파괴 시험이 아닌 것 있죠. 여기서 초음파라든지 침투라든지 맴돌이 요 세 가지는 비파괴가 맞습니다. 이제 크리프 시험은 요것은 파괴 시험이 되니까 요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겠습니다. 맞대기 용접 이염에서요, 모재의 인장 강도는 45kg/mm 제곱이고요.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47kg/mm 제곱일 때 이염의 효율은 몇 프로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요, 용접 이염의 시험 강도의 나누기 앞에 나왔던 모재죠. 모재의 인장 강도였죠. 모재 시험편의 인장 강도 이렇게 해서요. 이 효율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47이었습니다. 47 나누기 모재의 인장 강도가 45였어요. 45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104.4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에요. 교류용접기에서 모부하 전압이 높기 때문에 교류용접기에서 모부하 전압은 보통 70에서 80V, 아마 나중에 요 수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보통은 감전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적인 용어에서는 이 감전을 전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적인 어떤 타격이 온다 이런 뜻이라요. 그래서 용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라 됐는데요. 자, 이 감전 위험에서 용접사를 보호하는 거죠. 용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감전을 방지하는 장치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적인 용어로 봐서는 바로 감전 대신에 전격을 쓰면은 전격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격 방지 장치가 여기서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장치라는 것은 이 용접기에 없는 장치고요. 고주파 장치 같은 경우는 교류 용접기에서 이제 고주파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용접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요. 불활성 가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됐죠. 않는 것. 자, 우리가 불활성 가스는요 8쪽 권소랍니다. 8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헬륨, 그 다음 밑에 줄에 나오는 것이 아르곤, 그 다음에 네온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GTAW 용접에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이 가스는 이제 아르곤이 되겠죠. 아르곤 됐고 그 다음에 헬륨도 가끔씩 쓰고요. 네온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 8쪽의 불활성 가스가 아니고요. 요것은 우리가 불연성 가스라 이렇게 말해요. 불연성은 불에 타지 않는 가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연성 가스하고 여기 있는 불활성 가스는 다른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불활성 가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넣었어요. 질수가 되어 있고요.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볼트나 한봉을 피톤 홀드에 끼우고요. 볼트와 모재와 볼트 사이에 0.1에서 2초 정도의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 볼트나 한봉이 모재하고 바로 용접되는, 자, 이런 용접 방법을 어떤 용접이냐 이런 뜻인데요. 이 용접이 바로 스터드 용접이랄게요. 스터드 용접은 볼트 한봉을 바로 모재에 바로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용접이 되겠습니다. 피부 아크 용접은 이제 피부 아크 용접봉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이고요. 테르밋 용접은 테르밋젤을 이용해서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자빔은 전자빔을 발생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요. 납땜할 때 염산이 몸에 튀었을 경우 1차 조치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염산이라든지 항산이라든지 이런 산성물질이 몸에 튀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할 게 바로 갑은 빨리 물로 씻는다죠. 자, 물로 씻었는데 피부가 계속 아프다든지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9번에요. 필렛 용접에서는 용접 선호 방향과 응력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자, 그림과 같은 필렛 용접의 이름은 이런 것인데요. 지금 용접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잡아당기는 것은 요 직각으로 잡아당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면 필릿이랍니다. 전면 필릿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정답은 그러니까 답은이 되어 있고요. 용접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잡아당긴다. 그러면 요것을 측면 필릿이라고 해요. 측면 필릿요. 그 다음에 용접했는 것이 이렇게 45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경사 필릿이 되겠습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피복압과 용접봉의 피복제가 연소한 후 생성된 물질이 용접부를 보호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틀린 것. 자, 용접부 보호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요, 슬래그 생성식, 두 번째가 가스 발생식, 세 번째가 반가스 발생식, 이렇게 합니다. 슬래그 생성식은 슬래그를 생성을 해서 용접부를 보호하고요. 가스 발생식은 가스를 발생해서 보호하는 것이고요. 반가스 발생식은 가스하고 슬래그가 같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번에 있는 스페터 발생식이라는 것은 없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스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불똥이라고 하죠. 용접을 할 때 일어나는 불똥 부분을 스페트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것이 됩니다. 21번요.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에 대한 장점의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가스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운반이 편리하다. 이건 맞죠? 전원이 필요 없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유해 강선이 적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다른 이제 피복압과 용접이라든지 티거 용접, CO2보다는 이런 것이 이제 적죠. 라번에 후판 용접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 가스 용접은 이제 박판 용접이 용이하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라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요. 가스 가우징과 비교한 아크 에어 가우징의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 했죠. 아크를 발생시켜서 에어, 공기를 불어서 이제 절단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크 에어 가우징은 가스 가우징보다는 작업 능률이 2, 3배가 높다. 맞는 말이고요. 모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경비는 저렴하나 용접 결함, 특히 균열 발견이 어렵다 했는데 어렵다가 아니고 이것은 쉽다가 되겠어요. 쉽다. 그래서 답번이 여기서는 잘못된 것, 틀린 것이 되겠고요. 라번에 소음이 적고 철, 비철, 금속 어느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이 비철 금속이 절단이 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아크 에어 가우징과 플라즈마 절단에서만 비철 금속이 되고요. 다른 절단에서는 또 비철 금속의 절단이 안 된다고 또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에요. 용접 후 팽창과 수축에 의한 변형은 어떤 결함에 속하는가? 자, 팽창하고 수축이 되면은 치수가 변하겠죠. 팽창되면 치수가 커지겠고 수축이 되면은 치수가 뭡니까?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치수상 결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치수상 결함 해설을 보시면요. 답은 가번이고요. 변형, 치수 및 형상 불량. 구조상 결함은 언더컷, 오버랩, 융합 불량, 기공, 용입 불량, 용접 균열. 대부분이 이제 구조상 결함이 되겠고요. 성질상에는 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24번에요. 강제의 가스 절단 시의 예열 온도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
자, 강제를요, 가스 절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열을 줘야지 이것이 이제 절단이 되는 그 온도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800에서 900도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800에서 900도는 여기에서 정한 수치는 없죠. 가장 가까운 것이 850에서 900도 요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책에는 850도 이렇게도 나오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에요. 고장력 강화 용접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 됐죠. 자, 이 고장력 강은 고가 이제 높을 고고요. 장력, 이제 힘을 많이 받는 이런 쪽에 이제 쓸 수 있는 강을 가지고 고장력 강.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아도 잘 굽어진다든지 잘 부러지지 않는 이런 강을 이제 고장력 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것이 50 메가파스칼의 이상을 인정 강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장력 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력이 세기 때문에 일반 용접봉은 잘 안 되고요. 반드시 저수속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용접 이별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아크 길이를 길게 한다 했는데, 자, 여기 길게 한다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됐고요. 위빙의 폭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라번, 용접 개시 전에 연부 내부 또는 용접할 부분에 청소를 한다. 자, 이거는 모든 용접이 반드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잔류응력 제거 방법이 아닌 것 나왔어요. 자, 잔류응력의 제거는요, 용접을 하고 났을 때 용접한 부위가 응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응력을 제거해야지 이 용접했는 부위가 잘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저온 응력 완화, 기계적 응력 완화, 그 다음에 피닝법, 그 다음에 고온 응력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번에가 이제 틀린 내용인데요. 케이블 커넥터 했는데, 케이블은 우리말로 하면 전선이라 했죠. 커넥터는 연결하는 것이죠. 전선 연결하는 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잔류응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27번요. 다음 추출어 보수 용접 방법에 해당하지 또 않는 것 됐어요. 자, 추출 보수 용접 방법은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실을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말도 좀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잘 나오는 이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외우더라도 이 밑에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닝법이라고 있죠. 바로 앞부분에 응력 제거의 이 피닝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닝법은 보수 용접이 아니고 응력 제거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수 용접은 비녀장법, 버터링법, 스터더법,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로킹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요 4가지를 외우는 것보다는 피닝법만 알고 있었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 보죠. 용접부 검사 중에서요, 기계적 시험이 아닌 것이죠. 자, 기계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파괴 시험을 대요. 재질을 파손을 시키면서 하는 것을 기계적 시험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파손시키는 것을 일단 찾아보시면요, 뭐 인장시험이라든지 굽힘시험이라든지 이제 이 피로시험 이런 것은 이제 파손을 시키죠. 아니면은 뭐 경도시험 이런 것도 이제 파손시험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번에 있는 물성시험은 이거는 파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요. 텅스텐용의 땜납 종류가 아닌 것. 자, 이것도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정답은 아닌 것은 구리은입니다. 나머지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니켈 구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땜납 종류가 되는데, 구리은은 이것은 아닌 걸로 그냥 기억을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30번요.
연소의 3요소, 이거는 무조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소 3요소 해가지고요. 자, 연소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순서로 외워주십시오. 가연물은 불에 타는 물질이고, 뭐 산소 해도 되고 공기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점화,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겠습니다. 아크 발생 초기에요. 초기에 용접봉과 모재가 냉각되어 있어 이별이 부족하면은 아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크 초기에만 용접 전류를 특별히 크게 해주는 장치는, 초기란 것은 처음에 용접을 이제 스타트 할 때죠. 스타트 할 때에 전류를 높여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 장치 이름이 바로 핫 스타트 장치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기를 한다. 초기는 스타트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핫 스타트. 핫은 이제 높인다, 뭐 뜨겁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좀 크게 해서 이제 용접이 잘 되도록 해주는 이 장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번의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것은 앞에 나왔듯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고요. 원격 제어는 먼 거리에서 용접 전류를 조종하는 장치고요. 고주파 발생 장치는 조류 용접기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용접이 안정되게 해주는 뭐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32번에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용 용재 중 용융형 용재에 뭐 맞는 것 했는데요. 일단 앞으로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란 말이 나올 때는 무조건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이 용접기는 자동 용접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으로 용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주면은 용접을 실제적으로 모아놓은 사람도 용접이 잘 되도록 하는 뭐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번에요. 큰 이별 용접성이 양호하다. 자, 이거하고는 이제 이 내용과 관계없고요. 고속 용접성이 양호하다. 자, 요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용접을 한다는 것은 수동으로 용접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고속 용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드의 모양도 아주 좋아져요.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고, 그 다음에 이 또 서브머지드 아크는 용입이요 또 깊어요. 용입이 깊은 상태에서 어떤 수직이나 수평 상태의 용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요. 크롬을 몇 프로 이상 함유한 강이 되면은 가스 절단이 곤란하여 분말 절단하는가. 자, 요것도 이제 수치를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크롬이 해설을 한번 보시죠. 크롬이 5% 이하는 절단이 잘 되지만 10% 이상이 되면 절단이 곤란하다. 자, 여기서 곤란하다 했으니까 뭐죠? 1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10% 이상에서는 절단이 잘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4번에요. 용착강의 터짐에 대한 발생 원인의 경우가 또 아닌 것 됐죠. 뭐 터진다는 거, 그죠? 터진다는 것은 뭐 균열 간다, 뭐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접을 했는 것이 갈라진다든지 균열이 가는 이유는요. 가번의 용착강에 기포동의 결함이 있을 때, 기포동이라든지 뭐 슬래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하게 이제 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열 후열을 한 경우, 자, 이것은 이제 아닌 것이죠. 요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예열하고 후열을 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균열이라든지 터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터지라고 이제 예열 후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지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터짐에 대한 방지 방법 이렇게 해도 여기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황 함유량이 많은 강을 할 때도 터지겠고요. 그 다음에 나쁜 용접봉을 사용해도 터지겠죠. 자, 35번에요. 알곤가스는 일반적으로 용기에 다음 중 몇 기압으로 충전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곤가스는 140에서 150 기압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0이 나와도 되고 150이 나와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40 하시면 됩니다. 36번에요. 경도가 큰 재료를 A 변태점 이하의 일정 온도로 가열하여 인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정. 중요한 말은 요 인성을 증가한다. 보통 강인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열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강인성을 증가하는 것은 뜨임이 되겠습니다. 뜨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강인성은 뜨임이고, 풀림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듯이 응력을 제거하는 거죠. 응력 제거요. 볼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표준화, 그 다음에 균일화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열처리가 되어 있고요. 담금질은 경도라든지 강도의 증가를 위해서 담금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열처리의 지금 네 가지 방법에서 지금 나왔던 뜨임은 인성, 볼림은 응력 제거, 그 다음에 볼림은 표준화 균일화, 그 다음에 담금질은 경도, 그 다음에 강도를 증가해 주는 것이다. 요것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7번에요. 알루미늄은 철강에 비해서 일반 용접법으로 용접이 극히 곤란합니다. 자,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가 됐는데요. 알루미늄은요, 그 가번의 비열 및 열 전도가 작다가 이건 좀 크다가 되겠죠. 그죠? 네, 크다. 근데 이것이 이제 크기 때문에 용접이 곤란하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적다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용융점이 높은 것은 아니고,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한 660도, 650도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고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요거는 또 생기죠. 그래서 요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열팽창 개수가 매우 크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열팽창 개수가 크다는 것은 열을 받았을 때 많이 늘어나고 많이 이제 줄어들어요. 용접은 열을 받아서 자꾸 늘어난다든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것이 균열이 옵니다. 갈라져서 용접이 이제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38번요. 불변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되는데요. 불변강은 이제 온도에 대해서 변화가 아주 적은 거, 온도를 받더라도 많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들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불변강이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엘린바하고 인바하고 그 다음에 코인바 요 세 가지가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고, 프레티나이트라는 이제 또 금속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데요. 코엘린바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답을 잘못했네요. 38번요. 불변강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요. 엘린바라든지 인바라든지 코엘린바 이런 것들은 이제 맞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코인바라고 있죠. 코인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라번에 코인바가 이제 불변강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요. 구조용 부분품이나 롤러 등에 이용되며 열처리에 의해서 니켈, 크롬 주강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저망간강 주강의 조직. 자, 여기서는 다른 것은 다 볼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저망강 주강,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저망강 주강은 무조건 외우실 때 펄라이트라고 외우시면 돼요. 저망강 주강은 바로 펄라이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꾸로도 펄라이트는 저망강 주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0번 보죠. 탄소강의 표면에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표면만을 이제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로 만든 다음 급냉하여 표면층만을 담금질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산소 아세틸렌 화염 요거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층만을 담금질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화염이 나왔으니까 일단 화염이 들어가야 돼요, 답에. 그 다음에 담금질 하게 되면은 경도가 높아지니까 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정답은 화염 경화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이 답하고 관련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문제를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철을 함유하는 탄소의 상태와 파단면의 색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 되는데요. 자, 요것을 가지고 주철의 세 가지 종류라 해요.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 백, 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주철, 백주철, 반주철. 자, 해색 백반. 백반이라는 것은 전라도 쪽에 보면은 하나의 어떤 정식이라 할까요? 기본적인 이제 반찬이 나오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해백반이다. 주철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아닌 게 바로 흑주철이 이제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주철의 성장 원인이 되는 것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PE3C 흑연화에 의한 팽창. 자,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흑연화에 대해서 팽창되고요. 균일한 가열로 생기는 균열에 의한 팽창. 자, 이것도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되는 가스의 팽창으로 인해 항복되어 생기는 팽창. 자, 이것도 맞고요. 라번에 고용된 원소인 망간의 산화에 의한 팽창. 저거는 망간이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FE죠. 철의 산화에 의한 팽창.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번에요. 분말 야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도요. 그냥 답을 외우세요. 초경합금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야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냥 초경합금. 자, 이렇게 용접 재료 부분, 금속 재료 부분은요, 외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44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43, 44, 이런 거, 아니면은 45번도 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요. 라우탈은요, 주소성을 개선하고 피삭성을 좋게 하는 합금으로 이 합금의 표준 성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나번이 정답이라요. 그래서 알루미늄 고리 규소. 그래서 외우시는 분이 요걸 그죠? ACS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A 알루미늄 고리 규소의 요 앞자를 따서, 어떤 분은 우리말로 해서 알루미늄의 알, 구리의 구, 규소의 규, 알구규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규가 어렵다 해가지고 요 SI를 그냥 우리말로 하면 C가 됐죠. C 그죠? 그래서 알구C, 알구C는 바로 라우탈이다. 라우탈을 이제 좋게 만든 성분이다. 자, 이 외우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해준 것도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용접 재료 부분은 외우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노트 정리해서 외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5번에요. 다음 중 추석 SN이죠. 비중과 용용점. 사실은 비중을 외우시든지 용용점을 외우든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비중은 얼마냐 하면은 7.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용점은 232도. 요가 정답이 돼요. 요거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때 비중을 외우기가 7.27을 외우기가 편하면 요걸 일단만 외워주시고, 용용점이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면 232도를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처럼 이제 완전 두 개가 다르게 다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만 외워두셔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용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됐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닌 것이라든지 맞는 것 체크하시라 했고요.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18-8 스테인리스 강, 앞으로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강은 주 원료를 미리 좀 미리 알고 가겠습니다. 스텐 외울 때 큰이 이렇게 온다 했죠. 크가 이제 뭐죠? 크롬, 니는 니켈 이렇게 돼요. 그래서 CR 크롬하고 NI 니켈이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강에다가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스테인리스 강인데요. 그러면 18-8이라는 것은 요 크롬이 18%이고요. 니켈이 8%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18-8 스테인리스 강이 용접이 가장 잘 되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또 알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번의 용접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것이 이제 일단 틀린 답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스테인리스 강은 요 2번에처럼 4번처럼 첨가한 온도가 320도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 자, 스테인리스 강은 이 온도가 높게 되면은 용접 자체가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갈라진다 이렇게 하죠. 보통 입게 부식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에서는 절대로 온도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열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아크를 중단시키기 전에 그레이트 처리를 한다. 자, 이것도 맞고요. 낮은 전류값으로 용접하여. 낮은 전류값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온도를 높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접 이별을 억제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7번요. 추석 청동 중에 납을요 3에서 26% 첨가한 것으로 베어링, 패킹 재료 등에 널리 사용한다. 자, 이것은 추석 청동에 납을 첨가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연청동이랍니다. 추석 청동에 납 첨가했는 거 연청동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8번요. 탄소강에서 항에 대한 적열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이랬는데요. 탄소강에 우리가 5원소에서요 C, S, S, MP라 이렇게 했죠. MP. 그래서 SIMN 이렇게 해서 5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요 S, 유황이죠. 항에 대해서 적열치성을 방지하는 것은 MN이라 했죠. MN. 맞죠? 그래서 일단 요 5가지 중에서 보면은 니켈은 또 없어요. 니켈하고 크롬은 또 다 5대 성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5대 성분만 알면은 요거 아니면 이거 답이었죠. 근데 이제 SI 규소 같으면은 우리가 편석의 원인이라 했어요. 편석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지는 것, 이런 이제 현상이라 했겠죠. 그래서 요 5대 성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요. 망간이 10에서 14%인 강은 상온에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가지며 내마멸성이 특히 우수하여 각종 강상기계, 기차 레이더 교차점, 냉간 인발용어, 드로잉, 다이스 등에 이용되는 강. 자, 여기서는요, 이제 망간이란 말 요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기차 레이더 교차점. 자, 망간이란 말이 나오고요. 기차 레일에 교차점 넣으면 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랍은 되어 있습니다. 하드필드 강밖에 없어요. 하드필드 강.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요. 기차 레일의 교차점만 나오면 무조건 요 하드필드 강을 찾으면은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번을 보겠습니다. 주강의 수축률은 주철의 몇 배냐?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그냥 2배. 그냥 외워두세요. 이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자, 51번입니다. 다음 구조물의 A, B의 단면도. 자, A는 이렇게, A는 동그랗고 B도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것은 요 부분을 지금 절단을 했어요. 이렇게 회전을 90도를 회전을 시킨 것이죠. 요것도 B도 똑같습니다. 요 부분을 절단해서 90도를 회전했는 거. 요런 단면도를 회전도시 단면도라. 자, 이렇게 하죠. 뭐 이론 책에도 보면 이런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회전도시 단면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52번요. 다음 보기와 같이 삼각법으로 정투상한 정면도와 평면도에 가장 적합한 우측면도. 요거 이제 정면도 되어 있고요. 여기 평면도예요. 앞에서 받는 것이고 위에서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죠. 요거이 여기서 받는 모양이 대강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자, 요것은 이제 제도를 조금 아신 분은 이렇게 4개의 보기를 보고 찾으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자체가.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 머리 아프게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답을 띄우시면 돼요. 요건 나번이 되겠어, 나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대부분 자체가요. 똑같은 이런 이제 보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또 보기가 나와요. 이제 가나다라. 그러면은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이 요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좀, 잘못돼서 또 요거 같네요. 그죠? 가하고 나번이. 그래서 일단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을 보죠. 가려서 보이지 않는 나사볼을 그리는 숨은선. 숨은선이 가면은 뭐죠? 파선이죠. 네, 답이 딱 나옵니다. 숨은선, 파선 되겠습니다. 자, 54번요. 물, 기름, 가스, 등의 배관 접촉과 유동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의 명칭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 자, 물, 기름, 가스의 배관의 접속, 그죠? 접속에 관한 이제 도면을 가지고 개통도랍니다. 개통도. 그 다음에 55번에요. 도면의 부품란에 SM45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재료냐? 이 SM이라는 뜻을 아시면 돼요. SM이라는 것은, 이제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이렇게 돼요. 기계구조용 탄소강제를 SM이랍니다. 그리고 이 45C라는 것은 탄소의 함유량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있는 다음 보기 입체도를 제3각법으로 그렸습니다. 올바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일단은 정면도부터 찾으셔야 돼요. 정면도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봤을 때의 똑같은 모양, 지금 요게 정면도들이죠.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를 보면은 요 위에가 이제 뭔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틀리겠죠? 그러면 맞는 것이 다번하고 라번이 맞아요.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위에서 보는 평면도죠. 평면도는 요거가 똑같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2개가 맞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 면도를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요거요. 자, 이쪽에서 이제 봤어요. 자,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요 부위하고요,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점선으로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거 부위는 이제 속에 있는 거죠. 속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파선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파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실선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고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 다번에 요거 특히 요거 있죠. 여기서 틀린 것이 요 우측 면도가 틀리니까 요것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표시된 용접 단면에서 H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 자, H는 요 용접해 있는 부위, 요 윗부분으로 지금 올라가는 요 부분을 말하죠. 요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목길이라 하죠. 목길이. 이 목길이는 또 다른 말 2가지 있어요. 목길이 할 수도 있고, 목 대신에 다리 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리 길이를 또 한자로 하면은 이제 각장이라고 하죠. 각이 다리 각이고, 장이 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현장에는 각장 이렇게 합니다. 요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상에 이렇게 나타낼 때는 Z 하죠, 그죠? Z 만약에 뭐 7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이 이제 요 목 길이, 다리 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을 이제 목 두께를 하죠. 보통은 요것은 A라고 표시를 해요. A에 뭐 3 이렇게 하면은 목 두께가 여기에 3이다 이런 식이 돼 있죠. 자, 여기서는 뭐 용계 깊이하고 루트, 이음 루트는 없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요 H나 요렇게 요 분도명 H라요. 요거는 같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용접부 비파괴 검사 기호의 해독으로 올바른 것. 자, HT에 다시 F300인데요. 자, 여기 HT라는 기호가 과연 어떤 기호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분 형강 탐상이 되겠어요. 형강이 됩니다. 형각 아니고 자분 형강 탐상 시험 이렇게 해서 MT가 되겠습니다.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음불 전개도에서 원노의 반지름 요 L값이죠. 요 L값은 과연 얼마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은 뭐 좀 어렵고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지만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풀 수 있으신 분은 이제 풀어보셔도 되는데,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풀어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를 가지고 합니다. L제곱은요, R제곱, 반지름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요 반지름이죠. 자, 지름이 지금 D에 60이 되어 있죠. 그럼 반지름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요것이 바로 H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R 값이 30이라 했죠. 지름이 60이니까. 그래서 30제곱 플러스 H가 40이 돼요. 40의 제곱,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30 곱하기 30에다가 플러스, 그죠? 40 곱하기 40.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에다가 나중에 계산기에 루트를 덮어 씌우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서.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덮어 씌우면은 아마 답이 L 값이 나와요. 그러면 그 L 값이 바로 50이 나올 겁니다. 50. 이거는 반드시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렇게 되시는 분은 계산이 이제 바르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면에 표시했던 각도 치수의 기입이라 해서 틀린 것이라 나왔죠. 각도의 치수에 우리가 치수선이라 하죠. 치수선은 반드시 이렇게 꼬부장해야 돼요. 이렇게 꼬부장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각도 치수에 기입하는 치수선이 돼요. 자, 꼬부장한 것만 찾아면 맞습니다. 이렇게 꼬부장하게 됐죠. 120, 90도 꼬부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니까 수평이죠. 요것이 아닌 거 되겠죠. 요거도 45도도 이렇게 꼬부장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아닌 것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회 CBT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